안녕하세요. 창피부과 대표원장 김창식입니다. 네, 저희 병원에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비욘디 유튜브 채널에 이렇게 저희 병원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만에 제가 비욘디 채널에 다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항상 스튜디오에서 의학적인 내용, 피부과적인 내용으로 하다가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오랜만이기도 해서 약간 설레는 느낌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삼성동이고요. 저희 병원은 창피부과라고 합니다. 이 맞은편에 코엑스가 있고요. 이제 코엑스 서문에서 이렇게 건너오시면 바로 이제 저희 병원 건물이 나타나고, 여기는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는 창피부과의 대기실이고요. 대기실에서부터 저희 병원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병원은요, 우선 이렇게 오시면 이쪽에서 접수를 하고, 그리고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시는데, 피부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모든 피부 질환에서부터 시작해서 미용 치료, 특히 요즘에는 리프팅 치료, 어떤 색소, 그리고 노화에 관련된 항노화 치료를 저희는 주력으로 그렇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시면서 좀 더 보겠습니다. 개원한 지는 이제 만 13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3년 동안 약간 인테리어 손을 보기도 하고 했지만, 거의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책장에 책도 좀 꽂아서 대기하시는 동안 좀 볼 수 있게 이렇게 해놨고요. 대기실이 좀 긴 편입니다. 저쪽에서부터 메인 대기실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반대편까지 조금 이제 길게 이어지는 편이고요. 자, 이제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진료실과 여러 가지 시술실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또 가면서 보시면 여기는 이제 상담실인데요. 양쪽에 상담실이 있습니다. 저희 이제 실장님이 이제 환자분의 어떤 진료를 마치고 필요한 시술이라든지 주의사항과 관련된 그러한 시술들을 그러한 설명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잠깐 열어볼까요? 네네. 저희 황금옥 실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창피부과 황금옥 총괄실장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쪽에서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방 하나씩 돌면서 좀 중복되는 그런 용도의 방들은 피하고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저희 환자분들이 오시면 우선 진료를 먼저 보겠고, 그 이후에 이 관리실 공간에서 피부의 클렌징도 하고 필요한 처치를 하게 됩니다. 피부 시술은 주로 이제 화장을 지워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 관리실에서 화장을 지우고 진료를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료를 먼저 보고 시술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클렌징, 화장을 지우거나 마취, 연고 마취 등을 하기도 하고요. 시술이 끝난 후에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서 진정과 어떤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섞어서 여기는 이제 보이다시피 이제 레이저실입니다. 레이저실인데 보시면, 자, 이쪽에서 CO2 레이저라고 해서 주로 하는 레이저 시술은, 그래서 우리 흔히 점을 뺀다고 하잖아요. 점을 빼기도 하고 사마귀를 제거하기도 하고, CO2 레이저라는 레이저는 태워서 없애는, 피부를 태워서 무언가를 없애는 그러한 레이저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술을 이곳에서 주로 하고, 그 외에도 간단한 처치, 피부 상처에 어떤 소독을 한다든지 드레싱을 한다든지 이러한 목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이쪽은 그래서 시술실이고요. 자, 이제 여기 이 공간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 파우더실이라고 해서 환자분이 뭐 화장을 지우거나 또는 어떤 시술을 하고 간단하게 세안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공간입니다. 네, 그래서 보시고 잠시 제 진료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시면, 이 공간에서 이제 저희는 진료를 하고 있고요. 네. 환자분들을 우선 처음 오신 분들은
이곳에서 가장 저를 처음 만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계속 다니시던 분들은 시술실에서 바로 만나기도 하고 또 다른 위치에서 불을 켜놓고 얼굴을 자세히 보기도 하지만 우선 최초의 상담이 이루어지는, 진료가 이루어지는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여기 또 다른 레이저실이 있습니다. 1번 레이저실인데요. 아까는 3번 레이저실이었고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양한 레이저들이 있고 그에 따라서 용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요. 자, 이곳에서는 이 레이저는요, 시너지 멀티플렉스라고 불리는 레이저인데요. 주로 쓰이는 용도는 혈관병변에 쓰입니다. 혈관병변이란 건 무엇이냐면 피부에 아주 작은 모세혈관부터 좀 큰 정맥 또는 깊숙이 있는 동맥도 있는데 이것으로 주로 치료하는 것은 피부에 가까이 있는 어떤 혈관으로 구성된 무언가를 없애고자 할 때 치료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얼굴이 붉은 분들, 홍조가 있는 분들을 이러한 레이저로 치료를 하고요. 왜냐하면 홍조가 어떤 모세혈관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혈관들이 잘 늘어나고 또 피부에 많이 분포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기 때문에 이러한 레이저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 얼굴에 실핏줄이 많이 잘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실핏줄을 없애기 위해서 또 이러한 레이저를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뭐 쉽게 말씀드리면 붉은색의, 피부에 붉은색으로 보이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레이저입니다. 그 옆에는 IPL이라고 하는데요. 다양한 목적으로도 쓰이고 있지만 주로 쓰는 거는 이제 색소, 그러니까 죽은 깨라든지 흑자와 같이 이제 얼굴에 거뭇거뭇 나이 들면서 생기는 그러한 색소를 치료하기 위해서 이러한 IPL을 사용을 합니다. 좀 전에까지 사용을 해서 아마 기계가 열기가 좀 아직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레이저를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이곳은 전체가 다 양쪽 복도로 되어 있는데요. 모두 아까 초반에 보신 것처럼 피부 관리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인실로 구성이 돼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누워서 피부 관리를 받고 또는 시술 전후 준비, 처치 등을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누워서 있는 공간도 있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두 분이서 누워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이곳은 또 다른 진료실인데요. 지금 오늘은 원장님께서, 저희 정유진 원장님께서 휴진일이라 오늘은 출근을 안 하셨고요. 다시 이쪽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관리실로, 피부 관리실로 구성이 되어 있고, 반대편 복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반대편 복도는 마찬가지로 어떤 시술실과 그리고 레이저실, 그리고 여기도 또 진료실, 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저희 다른 원장님이 한번 여기 계실 것 같은데 인사를 한번 나누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오늘 원장님 유튜브 채널 비욘디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네네. 따로 말씀은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네, 인사 한 번만 그냥 해주시죠. 네, 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창피부과의 김기현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저희 환자분들을 진료해주고 계십니다. 네. 네. 자,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여기는 또 다른 레이저실입니다. 그래서, 이쪽 장비 역시 주로 색소를 치료하는 그러한 레이저입니다. 여러분들 피부과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시는, 가장 많이 하는 시술 레이저 토닝을 주로 하는 방인데요. 레블라이트라는 기계, 그리고 피코웨이라는 기계, 이러한 기계들로 구성이 돼서 저희가 어떤 색소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 방에서 치료를 하고요. 이렇게 얼굴 사진을 찍기 위한 배경을 이렇게 깔아놔서 이 부분에서 얼굴 부분과 어떤 물론 몸의 부분, 피부의 부분에 사진을 찍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일을 하고요. 네.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역시 이제 VIP 관리실이고요. 네. 마찬가지 용도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방은 이제 트리트먼트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로 레이저를 포함하여 다양한 시술을 하는 공간입니다. 이쪽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아마도 저는 진료실 외에는 이 방을 제일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레이저를 포함해서 다양한 시술들이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시술실에 시술 체어에 앉아서 주로 보톡스, 필러와 같은 주사 시술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요즘 굉장히 유행하기도 하고 많이 선호하시는 스킨 부스터 시술이라고 하는 뭐 리쥬란이라든지 주베룩이라든지 엑소점 이런 것들도 다 이 방에서 보통은 이루어지고요. 물론 다른 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주로 하는 이제 레이저 시술들은 주로 우리 리프팅 시술이 되겠습니다. 잠시 보여드리면 여기 이제 아무래도 리프팅 장비로는 이제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울세라와 서마지라는 장비가 있습니다. 울세라는 처진 피부를 올려주기 위해서 하는 초음파 시술이고요. 초음파가 피부 속으로 강하게 어떤 열점을 만들어서 피부 아래 조직을 열로 수축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피부 속에 있는 느슨했던 조직이 수축이 일어나면서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처져 있는 조직도 위로 올라가게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이제 리프팅 장비고요. 그 옆에 있는 서마지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서마지는 피부를 올리는 작용도 물론 있긴 하지만 그보다는 탄력이 떨어진 피부의 표면 쪽을 탄력 있게 하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어릴 때는 좀 팽팽하게 고무공처럼 마치 고무공처럼 팽팽하게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은 힘이 없어지면서 약간 흐물흐물해진다고 할까요? 좀 물러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면서 원치 않는 잔주름도 생기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 피부의 표면 쪽을 다시 좀 팽팽하게 해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원리는 콜라겐,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 콜라겐을 생성시켜서 우리 진피층, 피부 가장 위층에는 물론 표피가 있지만 너무 얇은 부분이기 때문에 탄력 치료할 때는 무시를 하고 우리 진피층이 피부의 가장 겉에 탄력을 담당하는 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층에 콜라겐을 많이 생기게 해서 그 부위를 좀 팽팽하게 해서 좀 더 젊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증 때문에 조금 무서워하는 이제 그러한 장비들이기도 한데 통증이 그렇게 소문처럼 심하진 않습니다. 뭐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 옆에 있는 장비도 이런 서마지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거의 같은 역할을 하는 덴서티라고 하는 장비가 있겠고요. 옆에 보시는 장비는 이제 저희가 보는 초음파입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피부에 있는 구조물, 피부 겉에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에 어떤 피부에 양성 종양이 있다거나 아니면 지방층의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할 때 그런 경우에 주로 이런 초음파를 써서 어떤 피부의 두께를 측정하거나 피부 아래에 있는 어떤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음파를 보기도 합니다. 네, 저쪽 장비도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포텐자라고 하는 장비인데요. 역시 이 서마지처럼 고주파를 발사하는 장비인데 서마지는 피부에 기계를 접촉시킨 다음에 접촉 방식의 고주파라면 저 포텐자 같은 경우는 바늘을 이용해서 바늘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서 바늘 끝에서 고주파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서마지가 피부에 골고루 에너지를 전달한다면 저 포텐자 같은 경우는 바늘을 이용하기 때문에 바늘 끝에서 좀 더 집중된 에너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네, 그러한 치료고 주로 잔주름이라든지 모공, 여드름에도 이용을 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피부 치료에 이용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 시술실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또 이제 좀 더 꺾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혹 저희 병원 오시는 분들이 길을 잘 못 찾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미로처럼 돼 있어서 뭐 단순하긴 한데 처음 오시는 분들은 좀 힘들어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이 공간에는 시술실과 또 VIP실이 있는데 여기 VIP 관리실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두운데, 네, 불을 켜서. 네. 그래서 이곳은 조금 공간이 넓고요. 그래서 피부 시술이 전후에, 피부 시술하기 전에 마취를 한다거나 피부 시술 후에 좀 진정과 마무리를 위한 그러한 공간입니다. 한번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네. 저 옆에 시술실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네. 이곳은 또 다른 시술실인데요. 이곳에서 주로 많이 하는 시술은 실리프팅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프팅, 왜냐면 우리 실리프팅 할 때는 이 머리를 뒤로 누워서 뒤로 이렇게 제끼는 자세를 취하게 되는데요. 이 의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뒤로 제끼면 실리프팅을 하기 위한 그러한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침대를 사용을 해서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리프팅 외에도 주로 주사, 보톡스나 필러, 스킨부스터 같은 그러한 주사 시술들도 이쪽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장비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장비는 온다라고 하는 역시 리프팅 장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처진 얼굴을 리프팅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데, 원래 이 장비가 처음 나왔을 때는 어떤 바디에 어떤 지방을 분해하는 목적으로 나온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태리에서 처음 나와서 현재는 저희 한국에 들어오면서 얼굴 리프팅 쪽으로도 많이 쓰이고, 물론 우리 지방 분해, 바디의 지방 분해라든지 얼굴 쪽의 지방 분해의 목적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리프팅 장비와는 다르게 좀 즉시적인 효과가 좋은 장비여서 좀 빠른 효과가 필요할 때 주로 쓰이고요. 또 한 가지는 통증이 훨씬 현저히 적기 때문에 좀 아픈 시술을 꺼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좀 리프팅 시술로 이러한 온다라는 장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희 병원에 전반적으로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이쪽으로 한번 나가 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들어왔던 대기실 공간으로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이 이제 이어지게 되고요. 네. 한번 전반적으로 병원을 한 바퀴 돌았는데 좀 어떠셨나요? 저희 병원에 대한 소개가 좀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이제 저희 대기실 잠깐 앉아서 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점심시간이라서 좀 환자분들이 없는 동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앉아서 저쪽 문을 닫을까요? 그게 낫겠죠? 닫겠습니다. 네. 네. 여기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네. 제가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약간 이 타임 갭이 조금 있나 봐요. 약간씩 늦게 나와서. 네. 알겠습니다. 잘 나오고 있는 걸 확인했고요. 자, 이제 그러면 좀 질문을 좀 보고 얘기를 할까요? 우선 자, 제일 위쪽이 푼수공주님이 방송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 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쩔송이님, W님, 반갑습니다. 황금알TV님도 반갑습니다. 잔도류님, 반갑습니다. 네. W님은 와보셨나봐요. 건물도 멋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댓글을 보니까 정말 그 비욘디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방송했던 생각이 나네요. 자, 어쩔숭이님께서 20대 후반 여성에게 추천하시는 피부과 시술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20대에서는요, 주로, 사실 저는 30, 40대에 가장 많이 오긴 합니다. 저희 병원에서도요. 근데 그 중에서 약간 이제 노화가 빨리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 20대에서는 노화보다는 좀 얼굴의 어떤 형태나 어떤 윤곽을 좀 바로잡기 위해서,
또는 피부 상태를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여드름이죠. 여드름이 있는 분들 20대 분들 많이 오시고요. 그리고 여드름은 없고 피부 상태는 괜찮지만 좀 윤곽을 좀 다듬고 싶은 이제 그런 분들이 찾아오십니다. 윤곽을 다듬는다는 건 뭐냐면 20대 분들 중에 약간 좀 살집이 통통하게 있고 그랬을 때 얼굴 라인을 조금 더 예쁘게 갸름하게 만들기 위한 그러한 시술들을 하는데요. 리프팅 시술도 있겠지만 좀 지방이 좀 과도한 분들은 그 지방을 좀 분해시키는 이제 그러한 어떤 주사 시술도 있고요. 그런데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시술은 우선 특정한 문제가 이제 있지 않고 그냥 우리가 피부 관리를 위해서 어떤 좀 더 나은 피부를 위해서 시술을 한다면 요즘 많이들 하시는 이제 스킨 부스터, 이제 뭐 리쥬란이라는 스킨 부스터도 있고 뭐 엑소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우리 영양제 먹잖아요. 피부가 좀 몸이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영양제를 먹듯이 피부를 좀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피부에 직접 주는 영양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리쥬란과 같은 주사 시술을 피부에 촘촘하게 그러한 약물 주사를 한다면 피부에 보습도 되고 피부 장벽도 보호가 되면서 안색도 개선이 되고 모공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피부 결도 좋아지는 효과를 봅니다. 물론 20대 분들 중에서 좀 약간 주름이 좀 빨리 생기는 분들은 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니까 주름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거라 나이 드신 분들만 스트레스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또래들은 주름이 없는데 나만 주름이 있어. 그러면 당연히 그게 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주름이 있을 때는 오히려 스트레스 덜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만약에 주름이 미간 주름 특히 이제 사회생활 하거나 할 때 미간 주름이 잘 잡히시는 분들이나 이마에 주름이 세게 생기는 분들은 젊을 때부터 생기면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일찍 보톡스 치료를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20대 시술에는 여러 가지 말씀드렸지만 방금 이제 주름이 심한 분들은 보톡스 시술 그리고 스킨 부스터로 피부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좀 업시키는 이제 그러한 시술을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자, 또 한번 볼게요. 요즘 피부과를 가면 어쩔 증인님께서 피부 질환을 잘 안 봐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질환도 보시나요? 질환을 보는 피부과를 가려면 의원이 적힌 피부과를 가라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피부 질환을 봅니다. 피부 질환을 보고요. 의원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병원들은, 그러니까 모든 그 종합병원이 아닌 의원들은 의원이라는 말은 다 붙습니다. 그런데, 피부과를 이제 가셔야 되는데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피부과인 것 같아서 갔는데 피부 질환을 안 본다. 근데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요즘은 피부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미용적으로 피부 미용 병원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미용 병원인지 아니면 피부과 전문의가 피부에 대한 피부 질환에 대한 진료도 보는 곳인지를 확인을 하면 좋은데 우선 피부과 의원이라고 되어 있을 때 피부과 전문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부 질환을 보통 대부분은 보고 있고요. 단순히 미용 치료만 하는 경우에는 피부 질환을 안 보는 곳도 꽤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과 의원이냐 아니면 무슨 의원 피부과냐 좀 다릅니다. 좀 어려운데 피부과 전문의가 있는 의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피부과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병원처럼 창 피부과 의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거나 아니면 의원자를 좀 생략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창 피부과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전문의가 있지 않은 병원은 그럼 어떻게 표시가 되어 있느냐? 창 의원이 먼저 나옵니다. 창 의원 그리고 뒤에 진료 과목 피부과라고 쓰는 게 공식적인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데 피부과 진료를 보는 곳의 명칭입니다. 그런데 진료 과목이란 말은 좀 생략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피부과 의원이라고 되어 있다면 피부과 전문의가 보는 병원이고 그렇지 않고 무슨 의원 또는 무슨 의원 그 뒤에 피부과 이렇게 되어 있다면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미용 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곳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가장 쉬운 건 전화해서 이제 물어보시는 게 가장 이제 쉬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온다 리프팅이 전자파를 피부에 쏘는 거라서 안 좋다던데 진짜인가요? 전자레인지랑 똑같다고 하던데요. 네, 온다 리프팅이 전자레인지에 쓰이는 마이크로웨이브, 극초단파라는 에너지원을 쓰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극초단파를 피부에 쐈을 때 뭐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충분히 있는데 저희가 이제 피부 미용 치료에 쓰는 그 온다 리프팅과 같은 이제 장비에는 어떤 다른 곳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극초단파를 단순히 내보내고 다시 흡수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인체에는 안전하게 그렇게 시술이 되어진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전자레인지에 쓰는 극초단파 마이크로웨이브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떤 걱정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한마리의 백조님께서 주베룩 볼륨 스컬트라 엘레나라고 하셨는데 엘레나는 아니고 아마 엘란세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엘란세 필러 볼륨 채우는 시술에 어떤 거를 더 많이 하시냐고 저한테 여쭤봤는데 저는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는 주베룩 볼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스컬트라와 주베룩 볼륨 비슷한 듯 하면서도 조금 다른 건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둘 다 좋은 치료제이지만 스컬트라가 좀 강하고 주베룩 볼륨이 좀 약하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습니다. 그래서 둘 다 어떤 제품의 어떤 차이보다는 제품이 어떤 제품이 좋다라고 하는 어떤 차이보다는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게 맞겠고요. 어떤 시술자가 어떤 환자에게 시술하냐에 따라서 적절하게 선택해서 하면 맞게끔 시술이 되는 건데 제가 주베룩 볼륨을 좀 선호하는 이유는 좀 약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좀 과도하게 과도하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 볼륨이 생성되는 효과는 약하지만 그만큼 좀 안전한성도 좀 더 있습니다. 볼륨이 많이 채워지면 그만큼 볼륨 생성력이 커지면 그에 상응하는 결절이라는 이런 부작용의 가능성도 조금은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적인 면에서 조금 천천히 나타나거나 조금 약하더라도 좀 안전한 것 위주로 저는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스컬트라가 뭐 아주 위험하다 이런 건 아닙니다. 어떤 확률적으로 좀 그런 강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볼륨 시술을 할 때 주베룩 볼륨도 이용하지만 저는 필러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해서 요즘은 진료를 보다 보면 이런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라고 해서 어떤 자기의 살이 차오르는 스컬트라 주베룩 같은 시술이 하도 인기를 많이 끌기 때문에 필러에 대해서는 약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히알루론산 필러 역시 아주 좀 안전하게 잘 시술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히알루론산 필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큰 장점은 녹여버릴 수 있다는 장점이 가장 크고요. 간혹 드물게 뭐 무섭게 얘기되는 어떤 부작용, 필러가 이게 뭐 돌아다닌다, 단단하게 만져진다 이런 것들은 필러는 물론 만져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물질이기 때문에 만져질 수는 있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요. 또 어떻게 시술을 하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좀 안전하게 그렇게 시술을 할 수 있는데 이 주베룩 볼륨과 같은 어떤 바이오 스티뮬레이터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필러는 한 번 시술로서 즉각적인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스컬트라나 주베룩 볼륨과 같이 어떤 자기의 콜라겐을 생성해서 볼륨을 채우는 시술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콜라겐이 생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이렇게 시술을 해서 서서히 효과를 보게 되는 시술입니다. 하지만 자기 살이 차오르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만져지거나 그런 것 없이 자연스럽게 볼륨감이 생긴다는 것이 최대 장점이 되겠죠. 저는 볼륨 시술은 제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W님께서 원장님 찾는 사람이 많아서 예약 잡기가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저희 병원에 오셨던 분이신가 봐요. 네.
예약 잡기가 뭐 항상 쉽지 않은 건 아니고요. 좀 이렇게 안 맞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환자분들이 원하는 시간대와 또 제가 이제 원하는 시간대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가급적이면 예약을 원활하게 잡을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또 다음에 병원에 혹시 저를 뵙게 되면 W님이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가울 것 같아요. 네, 이혜니님 안녕하세요. 정말 병원 화사하고 시설이 좋으네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병원을 좀 한 지가 좀 오래됐지만 그래도 잘 유지되고 있다라는 말들을 많이 해주셔서 다행히 깔끔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이 이제 다가오나 봐요. 지난주까지는 없었는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또 트리가 이렇게 생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따뜻하고 즐거운 크리스마스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네, 똥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님께서 손등에 오돌토돌한 게 나는데 이게 뭘지 점점 번지는 것 같기도 하다고 하셨어요. 3주 동안 안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편평사마귀가 아니겠죠? 라고 하셨는데 저도 딱 이 말을 듣고 생각나는 건 편평사마귀입니다. 아마도 편평사마귀일 가능성이 가장 많고요. 이건 확률적인 얘기고요. 물론 직접 봐야겠죠. 그게 무엇인지는. 하지만 아마도 손등에 뭔가 생겼다면 편평사마귀가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CO2 레이저, 아까 태워서 없애버린다는 CO2 레이저로 쉽게 제거가 가능하니까 한번 피부과에 방문하셔서 제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경 쓰인다고 반대쪽 손톱으로 뜯거나 하시면 이 편평사마귀는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거든요. 그래서 옮아갈 수 있기 때문에 뜯거나 그러진 마시고 그냥 놔뒀다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시고요. 드물게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해도 저절로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지켜보셔도 되겠고요. 네. 네, 뚱이님께서 VIP 관리실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보여드렸죠. 네, 네, 조한27님 라이브 방송이 맞습니다. 라이브 방송이 저도 병원에서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해본 적은 처음이라서 굉장히 좀 뭐랄까요, 신선하네요. 신선한 느낌이 듭니다. 네, 뚱이님께서 점을 빼려고 하셨는데 3번 정도 병원을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점 빼는 게 이렇게 병원을 자주 가야 하는 일인가요? 너무 귀찮다고 하셨는데, 네, 좀 귀찮긴 하지만 점을 빼러 여러 번 가시는 게 맞습니다. 일반적인 점의 경우에는요. 물론 아주 작은 점의 경우에는 한 번의 시술로, 한 번의 레이저로 없앨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사이즈라고 한다면 점을 한 번에 뺄 수도 있어요. 깊게 빼면 한 번에도 없어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한꺼번에 제거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이 다 차오르지를 못하고 약간 패인 흉터가 생기게 됩니다. 또는 튀어나오는 비우성 흉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흉터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시술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러 여러 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적절하게 흉터가 생기지 않는 선에서 시술을 하려면 보통 사이즈의 점이다. 예를 들어서 뭐 한 2, 3mm 된다. 라고 한다면 뭐 2-3번 정도면 보통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좀 귀찮지만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시고요. 네. 피부과에서 모공 청소하는 방법에는 어떤 게 있나요? 모공 청소라고 하니까 피지를 제거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선 모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모공을 치료한다고 하는 것은 모공을 좀 작게, 좀 안 보이게 하는 치료가 보통 모공 치료라고 하는데요. 모공에 잘 보이는 원인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피지나 노폐물 각질이 모공에 꽉 차서 뭐 까맣게 보이거나 아니면 좀 지저분하게 보여서 넓게 보이거나 하는 게 이제 하나의 원인이고요. 또 하나의 큰 원인은 나이가 들면서 한 30대, 40대, 50대 넘어가면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모공이 이렇게 늘어져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피지가 차 있지 않다 하더라도 모공이 커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원인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조금 다른데 말씀하신 모공의 청소는 피지를 제거하는 이제 이런 쪽인데요. 제거하는 방법은 가장 쉽게는 피부 관리를 이용해서 대표적으로 뭐 아쿠아필 같은 그런 관리를 이용해서 피지나 각질을 좀 녹여내는 그런 약물, 대표적인 성분으로 뭐 알파 하이드록시 애시드 아하 성분이라고 하죠. 우리 화장품의 각질 제거 재료도 많이 쓰이고 있는 그런 아하 성분을 이용을 해서 병원에서도 역시 피지를 좀 녹여서 진공으로 좀 빨아주는
그렇게 피부를 제거하는 방법을 쓰고 있고요. 피지만 제거하기보다는 피지가 좀 덜 생기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게 제거만 한다고 하면은 또 금방 차면은 또 생기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물론 피지를 아예 안 생기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생길 수밖에 없고 우리 피부의 보습이나 장벽에 꼭 필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피지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너무 과도하게 생기는 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공을 청소하기 위해서 피지를 어느 정도 제거해 주고요. 피지가 덜 생기게 하는 방법은 몇 가지 시술이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골드 PTT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슨 치료냐면 아주 미세한 금속 알갱이, 주로 이제 골드 입자로 된 알갱이 나노 입자를 피부 모공 속으로 침투를 시킵니다. 그러면 모공 옆에 붙어 있는 피지선까지 그러한 골드 나노 입자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레이저로 열을 전달하기 위해서 레이저를 쏩니다. 피부에 레이저를 쏘게 되면 그 모공 속에 들어가 있던 골드 나노 입자에 열이 축적이 되면서 열이 또 거꾸로 발산이 됩니다. 뜨거워지는 거죠. 뜨거워지면 피지선, 우리 피지를 만들어내는 조직을 피지선이라고 하는데요. 그 피지선 또는 피지샘이 파괴가 돼요. 그러면 피지를 못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피지가 줄어들게 되는 이제 그러한 치료가 이제 골드 PTT라고 하는 치료인데요. 한 2주 간격 또는 한 달 간격으로 반복해서 주로 여드름을 치료하기 위해 쓰입니다. 왜냐하면 여드름의 원인이 되는 게 이제 피지, 각질, 여드름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줄여주기 위해서 여드름 치료하기 위해서 쓰이고, 물론 여드름이 없더라도 피지가 과도한 분들 또는 탄력을 올리고 싶은 분들도 쓰여요. 아까 말씀드린 원리로 피지를 줄이고요. 그 다음에 열을 전달하기 때문에 모공벽이라든지 모공 주변의 피부에 콜라겐을 생성해서 탄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탄력을 증가하는 목적으로도 쓰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공 치료할 때 이러한 골드 PTT라는 시술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보톡스를 이용한 스킨 보톡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더모톡신이라고 부르기도 한데, 우리가 주름을 치료하는 보톡스보다 훨씬 더 묽게 희석을 해서 피부 표면에 주사를 하게 되면, 모공 부위에 주사를 하게 되면 피지 분비가 줄어들고 피지선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모공이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효과가 한 2, 3개월 정도 유지가 되는데, 미용적인 목적으로 보톡스를 이용해서 모공 치료에도 쓰인다. 이 외에도요, 피코, 프락셀, 울세라 등등, 써마지도 그렇고요. 결국 탄력을 올리기 위한 치료와 일맥상통하는 거기 때문에 피지를 줄이는 치료, 탄력을 올리는 치료를 묶어서 그 사람의 어떤 모공의 특징에 따라서 그렇게 시술을 하게 됩니다. 네,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네, 그 다음 한번 볼게요. 네, 주베룩 레디언스 울트라콜의 차이점과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어떤 경우에 추천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베룩, 레디언스, 울트라콜 모두 우리 피부 아래 콜라겐을 생성해내는 바이오 스티뮬레이터들입니다. 일단 주베룩과 울트라콜, 레디어스 다 성분은 다릅니다. 성분이 다 다른데 목적은 똑같죠? 그런데 그 강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주베룩도 두 가지 종류가 시중에 나와 있죠. 주베룩 볼륨과 그냥 주베룩. 입자의 크기의 차이고 어떤 볼륨을 만들어내는 강도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주베룩 볼륨이 좀 더 강력한 효과를 낼 수가 있겠고요. 울트라콜은 PDO라는 성분인데 주베룩보다는 좀 강도가 약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쓰는 부분이 눈 밑과 같은 부분, 주베룩 볼륨을 사용했을 때 결절의 위험성이 약간은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는 조금 더 강도를 약하게 해서 울트라콜이라는 또 약물을 사용을 해서 시술을 합니다. 그리고 그 PDO라는 그런 그 물질의 특징과 또 주베룩이 사용하는 PLA라는 물질의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좀 더 피부가 얇은 부위에 조금 더 마일드한 치료 효과를 내고 싶을 때 저는 울트라콜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디어스는 이제 주베룩 볼륨과 어떤 시술 목적이 거의 비슷한데요. 그 레디어스의 경우에는 주로 어떤 목주름이라든지 목 탄력, 목의 전반적인 탄력이 자글자글할 때 쓰거나 또는 얼굴에 입가 주변에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 한 40대, 50대, 60대에서
탄력이 떨어지면서 특히 입 주변이 조금 잔주름들이 많이 생기면서 좀 자글자글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살짝 볼륨감을 주면서 그런 부분을 조금 팽팽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레디어스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주베룩이 보통 3회 정도 시술을 한다면 레디어스 같은 경우는 보통 2회 정도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가지 다 굉장히 좋은 약물입니다. 네, 이서연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여드름이 하얗게 올라왔을 때 터뜨리면 하얀 게 나오고 피가 나오다가 고름이 나오는데 집에서 짠다고 하면 찔러낸 후에 쭉 모든 것을 다 짜내면 될지, 여드름이 올라온다 싶으면 피부과에 가서 항생제를 처방받으면 될지. 네, 아무래도 저희 피부과에 가면 여드름을 직접 짜지 말라고 많이 얘기들을 하시죠. 저도 이제 여드름은 가급적이면 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짜지 말라는 이유는 이제 잘못된 방법으로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이고요. 만약에 집에서 여드름을 짠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피지나 내용물이 나오면 거기서 멈추시면 됩니다. 뭐 피까지 나오는데 계속 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구멍을 최소한만, 그것도 이미 구멍이 나 있는 모공에 그 구멍을 이용해서 이제 여드름을 바늘을 살짝 찔러 주시고, 그리고 거기 안에 있는 어느 정도 피지나 만약에 농이 차 있다면 농 정도를 살짝 걷어내는 정도, 나올 수 있는 정도만 나오는 거지 억지로 짜서 뭐 아주 깊숙한 곳까지 하게 되면 모공이 터지는 수가 있어요. 모공에 상처가 납니다. 모공에 상처가 나면 그것이 흉터까지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나오는 선까지만 짜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드름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당연히 피부과에 가셔서 어떤 약물 치료가 될 수도 있고 병원에서 하는 시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약물은 두 가지 약물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항생제, 독시사이클린이나 미노사이클린 같은 항생제 치료를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피지 조절제 치료를 할 수도 있습니다. 염증성 여드름에 좀 단기간 사용한다면 항생제 치료를 권해드리고요. 여드름이 계속적으로 이제 심한 상태를 지속돼서 좀 장기간 여드름을 좀 막을 방법을 원하신다면 그 이소트레티노인이라고 하는 피지 조절제 치료도 고려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가임기 여성에서는 우리 임신 중에 복용하게 되면 기형아 출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되는 약이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에서는 이 부분을 꼭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네. 그리고 20대도 써마지랑 울세라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 기준에 이건 좀 어린 것 같은데 어릴 때 받으면 부작용 없나요? 네. 일단 어리긴 하죠. 근데 부작용은 없고요. 이 시술들이 뭐 크게 피부에 엄청나게 데미지를 주는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부작용은 없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20대 환자분께서 울세라나 써마지를 하고 싶다고 보시면 이 분께 이 시술이 꼭 필요한지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다른 시술이 더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20대 젊은 분께 조금 더 적합한 치료를 권해드리는 게 이제 맞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써마지보다는 울세라가 좀 더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대 같은 경우에는 좀 어느 정도 얼굴에 살이 있는 경우에는 울세라가 지방을 조금 수축시켜주는 그러한 작용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용을 해서 좀 더 갸름한 라인을 만들어줄 수도 있는데, 써마지 같은 경우는 특별히 탄력이 떨어지는 경우 또는 정말 예방 차원에서 하고 싶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시술이 되기 때문에 20대는 또 20대에 맞는 시술들이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스킨 부스터라든지 뭐 이러한 시술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울사 써마지도 뭐 부작용이 있는 것은 아니고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우선순위에 포함되느냐는 상의를 해서 그 진료를 후에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울세라 시술과 써마지 시술 중 어떤 걸 먼저 하는 게 좋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어떤 걸 먼저 한다는 건 동시에 시술할 때 어떤 걸 먼저 하느냐, 이거를 물어보신 거라면 그거는 상관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시술을 먼저 하는지 상관없지만 나이대별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저 젊을 때, 더 나이 들었을 때 어떤 걸 먼저 하느냐, 이걸 물어보셨다면은
그냥 물론 사람의 피부에 따라서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써마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울세라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연령대를 보고 일반적인 경우로 보자면 좀 피부가 이 겉 피부가 탄력이 없어지고 자글자글 잔주름이 생기는 것은 조금 연령대가 있을 때 생기기 때문에 한 40대 정도는 돼야겠죠. 그래서 써마지가 좀 더 연령대가 있을 때 필요한 경우가 많고요. 울세라는 이 윤곽 라인을 다듬어주기 위해서 좀 젊을 때부터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대를 보자면 울세라를 조금 더 젊은 연령에서 하는 경우 많고 써마지는 조금 더 연령대가 있을 때 하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스트 무직님 안녕하세요. 피부가 좀 어두운 편인데 40대 남성에게 추천하는 시술이 있을까요? 지성 피부입니다. 네, 피부가 어두운 피부라고 꼭 안 좋은 피부는 아니죠. 다만 좀 지저분하게 보이거나 칙칙하게 보인다. 칙칙하게 보인다는 것은 피부가 좀 맑지 않고 좀 우리가 어둡더라도 피부가 좀 광이 나고 밝은 이제 그런 분위기의 그런 피부가 있다면 좀 탁하고 어둡거나 아니면 얼룩거리는 이제 그런 피부가 있겠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치료를 통해서 이제 좋아질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잡티가 있다면 잡티를 제거를 하는 거를 권해드리고요. 레이저 토닝 시술을 권해드립니다. 전반적인 피부톤을 밝고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레이저 토닝 시술을 정기적으로 1, 2주 간격으로 받아서 한 10회 정도 받는다면 피부의 톤을 좀 밝고 균일하게 만들 수 있어서 아까 보여드린 장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피부과에서 정말 많이 하는 시술이죠. 그래서 레이저 토닝을 무난하게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한테 이제 무슨 시술을 받으시냐고 물어보셨는데 저도 아무래도 병원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일부러 피부과를 찾아가야 되는 분들에 비해서는 좀 그래도 시술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편인데 저도 나이가 이제 올해 이제 만으로 50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를 해야 될 때가 돼서 울세라 써마지 같은 건 정기적으로 이제 시술을 받고 있고요. 1년에 한 번 6개월, 가급적이면 6개월에 한 번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보톡스 시술, 보톡스 시술을 꾸준하게 받고 있는데 1년에 한 2번 정도 또는 자주 받으면 한 3번, 4번 받고 있는데 보톡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보톡스를 받는데 저는 이 이마 주름이 보톡스 맞으면 굉장히 이마가 무거워지는 편이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여기서 보톡스를 놓으면서 거의 탑5 안에 들 정도로 제가 이제 보톡스에 민감하게 이마가 무거워지는 맞아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뭐냐면 이 보톡스를 맞으면 주름을 펴주는데 주름이 펴지면 그 펴진 만큼 그냥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피부가 이렇게 늘어져요. 왜냐하면 이제 근육이 긴장 상태에 있을 때는 이게 딱 올라가 있는데 보톡스가 그 근육의 힘을 빼주면서 이렇게 눈썹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는 보통은 그냥 눈이 좀 무거운 경우가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눈이 작아지는 것처럼 이렇게 눈썹이 내려오는 경우는 좀 많이 드물거든요. 물론 있을 수는 있지만 많이 드문데 저는 그 중에서도 조금 심한 편에 속해요. 그래서 항상 좀 이마는 굉장히 약하게 안 맞기는 좀 그렇고 왜냐하면 주름이 점점 심해질 테니까요. 안 맞으면. 그래서 안 맞기는 그렇고 맞긴 맞는데 굉장히 약하게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한 5, 6개월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이죠. 권해드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보다는 조금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마 같은 경우는 약하게 맞기 때문에 좀 짧게 가요. 그래서 저는 이마 같은 경우는 한 1년에 4번 정도 3개월 간격으로 이렇게 맞고 있습니다. 보톡스 시술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술이고 효과고 다른 시술들에 비해서 좀 간단하고 부작용도 거의 없고 충분히 부작용도 사전에 이제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권해드린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방금 울세라 써마지 보톡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시술이고 그 외에 곁다리로 이것저것 그때그때 리쥬란도 하고 아니면 피부 관리도 받고 이렇게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선크림에 대해서 질문 주셨네요. 차단지수 50, SPF 50 선크림을 썼는데 겨울에는 더 낮은 걸 쓰면 좋을까요? 요즘 하나 사야 되는데 고민이에요. 네. 자외선 차단지수도 사실 네, 이 마지막 요거까지만 하고 그러면 마무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외선 차단 지수 겨울에 아무래도 여름보단 필요성이 적지만 꼭 바르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출퇴근하는 아침 저녁에는 햇빛이 있죠. 물론 그 자외선 강도는 굉장히 여름보다는 확연히 줄어듭니다. 그런데 50 꼭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그냥 35 이상 쓰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SPF 자체보다 자주 바르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이 SPF가 높다고 해도 결국 이게 시간이 지나면 씻겨 내려가고 점점 이제 피부에 사라지기 때문에 그 방어력이 떨어집니다. 물론 뭐 워터프루프니 오래가는 것들도 나와 있긴 하지만 그렇지 않고 일상에서 우리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차라리 SPF 높은 게 불편하다면 조금 낫더라도 자주 쓰는 게 더 낫고요. 그래도 한 35 이상은 써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점심시간이 거의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같이 저희 병원을 구경해주신, 참여해주신 시청자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피부 고민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뭐 비욘디를 통해서든 아니면 저 닥터창 개인 유튜브 채널도 있거든요. 또 그쪽으로도 질문 주시면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이상 여기까지 창피부과의 김창식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